아니 뭐 그냥 이제 그거 다른 거는 이제 이거 수치로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예,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게 재밌네요. 목둘레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게. 네. 근데 물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목이 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기준은 평균 체형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상체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체형이라면 38cm가 넘었다면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으니까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대한 주의와 검사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목 둘레가 뭐 절대적인 또 이제 당뇨를 뭐 체크할 수 있는 또 이게 그 방법은 아니다, 테스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또 되겠네요. 이거를 목을 재고 나니까 계속 목을 아, 굉장히 바른 궁금한 게 자세가 많으실 됐네요. 것 같아요. 예, 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 가면 이렇게 막 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가족력, 뭐 고혈압, 뭐 부모나 형제 중에서 당뇨, 고혈압에 있느냐 체크하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께서 정말 당뇨가 심하셔서 정말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러면 그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저도 엄마처럼 당뇨가 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유전병이란 병 특징과 가족력이 있다는 건 조금 다른 뜻인데 당뇨병은 가족력이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자연 발생률이 100명당 15명,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계가족이 부모 형제들이죠. 직계가족 중에 한 명 정도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 발생률이 25% 정도로 늡니다. 대신 부모 양친이 다 계시거나 부모나 형제들 중에 복수로 당뇨가 있는 경우는 발생률이 35%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향이 높아지지만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신 부모님들이 다 당뇨가 있더라도 65%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체형 관리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생활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예방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중 관리나 식이나 운동 등이 적절히 안 되게 되면 당뇨 발생이 꽤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40대, 50대 이후에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하고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뭐 당뇨도 당뇨지만 이 합병증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이재욱 교수님 옆에 당뇨 합병증에 대한 판넬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좀 들어본 게 있는데 저는 제일 떠오르는 게 지금 발이거든요. 거기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환자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제일 무서워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이 합병증들 때문이에요. 당뇨병 발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병 발. 족부 병변, 네네. 궤양이나 괴사가 온다. 네, 원인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신경 자체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손발이 저리고 아픕니다. 쑤시기도 하는데 이런 신경합병증들이 오래되면 신경 기능이 아예 잃어버려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상처가 나고 다치더라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모든 혈관이 고장난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고장나서 상처가 나면 고쳐지질 않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궤양이 생기고 헐고 염증이 생기면서 한 번 쉽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처가 생겨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 혈관이 나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오래돼서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 밑을 자르고 이런 당뇨병 발로 인해서 절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뇨병 발은 당뇨병 환자들의 15%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겪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환자들 중에서 1%에서 3% 정도는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지를 상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고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사고 다음이 당뇨다. 문희옥 씨는 뭐 합병증 궁금한 게 어디가 궁금해요? 어디 부위 궁금한 데 있을까요? 눈에 합병증이 올 줄 몰랐는데 저희 엄마께서도 안과를 다니시고 또 백내장 수술도 하셨어요. 혹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걸로 오나요? 네네. 눈은 눈.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 시력 저하 또는 상실. 네, 쉽게 얘기하면 망막이란 것은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에요, 필름. 카메라 렌즈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필름이 망가지면 안 보이잖아요. 안 찍히죠. 이 망막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당뇨병 조절이 안 되고 오래되면 이 혈관들이 또 계속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주 엉터리 혈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져버려요.
터지고 혈관으로 인해서 혈관에 있는 물질들이 망막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네. 혈관에. 이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면 혈관 망막이 딱딱해져서 눈의 안구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럼 필름이 툭 떨어지니까 아무리 본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역시 아까 다리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한 시력 손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내장도 최근에 당뇨병성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젊더라도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네. 머리 쪽으로는 머리는요? 합병증이 어떻게 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뇌혈관 질환, 중풍입니다. 예, 혈관들이 망가지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찌꺼기가 많이 차요. 네. 그러다 보면 피가 잘 안 가게 돼서 뇌 조직이 손상받는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콩팥은요? 네, 콩팥도 당뇨병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데, 콩팥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장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런 작은 혈관들이 혈당에 노출이 오랫동안 되게 되면 망가져요. 그러다 보면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서 꼭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단백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단백뇨가 오래되면 결국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당뇨병성 신증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은 투석을 하게 되는 건데, 역시 투석을 하는 가장 1번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이게 참 뇌혈관이 좁아져서 엄마가 그렇게 된 건가? 아니 엄마가 작년에 막 미식미식 괴로워하시더니 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빨리 오길 잘했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네. 2개를 그날 박으셨어요. 어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 엄마가 심근경색이 왜 왔는지 당뇨 때문에 온 거였고, 그때 약간 말씀이 어눌어눌 하셔서 네. 치매가 오시나 싶었어요. 치매도 그 오나요? 관련이 있을까요? 네.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뇌 기능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죠. 혈관이 나빠져서 뇌로 가는 혈관이 나빠져서 중풍이 오거나 뇌혈류가 나쁘면 그것 또한 치매가 오는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혈당이 높아지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장애가 생기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 물질이 뇌 신경 조직을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더라도 뇌 신경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게 되는 알츠하이머 병이 당뇨병 환자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또 합병증 중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치매까지. 그래서 네. 우리 문희옥 씨가 뭐 어머님의 좀 사연도 있다는 걸 저도 지금 알았고, 그래서 집에서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정말 엄마처럼 안 돼야 되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늙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운동이 주로 이제 운동. 걸어요. 어. 근데 걷는데 좀 모양새가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걷나 싶을 정도의 약간의. 그럼 한번 볼 수 봅시다. 있을까요? 박미아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오셔서 우리 저 문희옥 언니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시는데 보여주세요. 특이한 게 아니라 네. 빅빅이라고 보폭을 넓게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요, 자 걷자 하면 이렇게 그냥, 걷는데 보폭을 넓게 하면요, 이게 이렇게 서요. 네. 이게 배가 들어가고 네. 넓게. 보폭이 쭉쭉 넓어서 땡기네. 예. 빅빅 운동. 네. 네. 최대한 넓게 걸어보세요. 오. 박민아 선생님, 지금 야, 이 이게- 운동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힘들어. 다만 집이 좀 커야 되지 않을까. 크게 걸어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은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 운동을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심박수가 올라가는 우리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엉덩이나 허벅지 그리고 배 같이 큰 근육의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실 수 있어서 이왕 걸으실 거면 보폭을 좁게 걸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크게 멀리. 네, 네. 크게 큼직큼직하게.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기왕 저희 나온 김에 네. 선생님 좀 아까 큰 근육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큰 근육 쓰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예, 예.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건을 가지고 수건.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아니 거예요. 신동진 네. 아나운서도 저도 갈까요? 네, 아까 초반에 그렇게 걱정하시다가 뒤에 식후 혈당 잘 나왔다고 여기 대기하고 내 얘기 있었습니다. 아니다 하고 계시지 마시고 네, 이런 자, 시작해볼까요? 네, 네. 조금 큰 수건 혹은 그냥 일반 세면 타월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운동은
그냥 수건을 돌돌 말아주세요. 예. 돌돌 말아서. 네, 돌돌 말아서 이 수건을 무릎 사이에 무릎 사이에 끼고. 넣어주시고요. 네. 두 발을 붙여주세요. 자. 네, 그다음에요. 꽉 그러면- 끼는데요? 네, 수건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양손으로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조금 빠르게 앉으실 수 있는 만큼 앉았다 일어났다를 10회 반복해 보실게요. 네. 자, 네. 시작할게요. 네. 하나, 앉았다, 일어나고. 둘, 셋, 셋. 수건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 네. 힘으로 꽉 잡아주시고요. 다섯, 어려운데? 여섯, 일곱, 오, 빨라요, 선생님. 여덟, 아홉, 열. 별로 힘들지 어떠세요? 않은데. 많이 이게 그러면 힘든 게 맞는 30개 이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다리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수건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허벅지 안쪽에 큰 근육,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 엉덩이 근육 모두 다 사용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수건을 펼쳐서 펼쳐서. 네, 조금 넓게 잡아주세요. 어깨 넓이 정도로 넓게 잡아주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해주신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기마 자세를 만드실 거예요. 네, 기마 우리 자세로. 방금 하체 운동해서 이제 하체가 단단하게 잡히셨죠? 네. 상태에서 수건을 또 무릎을 살짝 터치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머리 위로 만세. 만세. 네, 하체는 그대로 두시고 상체만 또 조금 빠르게 10번 가보실게요. 하나, 터치, 둘, 셋, 네. 넷, 배랑 엉덩이에 힘 주시고요. 다섯, 다섯. 이게 올릴 때 시원하군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죠. 이거를 일곱. 웃는 얼굴로 해요? 여덟, 와. 아홉, 열. 열. 그 다음 무릎 두 펴고 번째 일어나시면 이제 또 되세요. 그 다음 운동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대로. 바쁩니다. 양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이번엔 두 다리를 모아서 네. 모아서. 네, 무릎을 접어서 우리 수건을 터치 하나. 어머. 오, 이거 내려놓고. 힘들어. 이건 힘들어. 네, 둘, 얘를 내려야 되겠다. 셋. 이것도 내리면 조금 빠르게. 이거 힘들어. 다섯, 중심 못 잡겠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우리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알려드린 동작은 모두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실 수 있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 돌아갈까요? 네. 이야. 아,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업됐어. 재밌네요. 네. 네. 자, 이제 이거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당뇨 전 단계일 때 잘 예방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꼭 지켜야 할 법칙 세 가지를 네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 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짠! 짠. 3030 운동. 예. 뭔가요? 30 운동. 이게 어떤 건가요? 박민나 선생님. 네, 이 3030 운동은요,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30분 후에 반드시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30 운동법이고요. 사실 우리 혈당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높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 시기에 운동을 하셔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반면에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1시간 이후에 적절한 운동을 가벼운 조깅이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미 전 단계이신 분들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힘들고 숨이 찬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1km를 10분 정도로 걸어주시면 좋은데 1m를 1분의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천천히 걷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15분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m를 1분이요? 100m 1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은 거죠. 100m 1분 응. 이겠죠. 10m 1분? 네. 아, 10m 1분 정도일 것 같아요. 10m에 1분 네, 정도. 100m를 1분, 1km를 10분.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인데 네. 시간을 재보시면은 아마 너무 100m가 1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100m를 1분 정도로 운동하시는 걸로 할게요. 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제일 혈당이 지금
쫙 높아요. 올라갔을 올라가 때잖아요. 있으니까 그때 예, 예.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왕 하는 운동 좀 격렬하게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효과 있게.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과잉 상태에서 혈당 농도가 급속하게 저하되거나 인슐린이 또 결핍이 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고혈당의 위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하시게 되시면 이런 고혈당이나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요.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시고 이렇게 당뇨가 진행되기 전 단계이신 분들은 합병증이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이 괜찮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뇨의 위험성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저강도의 운동을 시간으로 조절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꼭 지켜야 할 법칙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네, 네, 교수님. 네. 보통 뭐 당뇨가 있다고 해서 혈당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시거든요. 헬스클럽 끊어놓고 한 달에 한 번 가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내용들 딱 정해놓고 하라고 합니다. 저는 대개적으로 환자들한테 이번 3개월 동안 안 먹을 음식 2개를 정해라. 과일이든 무슨 딸기를 좋아하면 이번은 딸기를 안 먹겠다. 가을에는 감을 안 먹겠다. 네. 음식 중에서도 한두 가지 메뉴를 꼭 빼겠다.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3개월 동안은 난 대중교통 버스를 일주일에 5번 타겠다. 지하철 타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체중도 6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그냥 뭉뚱그려 하면 1년 금방 가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면 그 목표를 모니터링하면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야식 금지. 이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너무한데? 굉장히 야박한 법칙이죠. 아유, 네, 이거 저도 지키기 너무한데?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녁 8시라고 못 박아 드린 게 아니고요.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끊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먹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는 게 나쁘다. 예. 야식을 혹시라도 드시면 4시간 후에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다음날 아침에 무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만배를 꼭 하셔야 되겠고 이 야식을 드시는 이유가 배고파서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저녁 드실 때 이게 좋은 기름을 안 드신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네. 우리 배의 포만감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건 좋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들기름이라든지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저녁 식사에 반드시 소량 곁들여서 드시면 야식 생각 안 나실 겁니다. 네, 네. 그 시간에 든든하고 있으면 그럼. 야식이 생각이 안 나겠네요, 정말. 네. 네, 네. 그러면 저는요, 궁금한 게 당뇨 전 단계입니다 하면은 걱정돼서라도 조심할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인 거 알면서도 당뇨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아까 당뇨 전 단계 인구가 한 800만 명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관리 안 하고 특히나 비만을 동반한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내당능 장애나 공복혈당 장애 생겼는데 관리 없이 지내시면 되게 2, 3년 내에 당뇨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가 됐다고 우울해할 게 아니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당뇨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까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당뇨병 관리 오해와 진실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인지. 네. 자, 첫 번째. 빵떡은 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나 당 있어.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동그라미 세모 저는 세모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체질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한약적으로 체질을 나눠서 얘기할 때 당뇨는 육식 당뇨와 곡식 당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곡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곡식만 드시고 혈당 재보는 거하고 육식만 드시고 혈당 재보는 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곡식 당뇨가 맞으세요. 왜냐하면 주식이 곡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찹쌀이라든지 찹쌀로 만든 찰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보통 젊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디저트를 커피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디저트로 떡을 드세요. 네. 이거 밥 2인분 드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떡, 요 조금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들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떡은 밥 둘 중에 하나만 드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조심하시면 나이 들수록 떡을 좀 멀리 해라라는 말도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네요. 네. 자,